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초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또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게 되면 유동성 장세의 특성상 급락이라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시장의 흐름도 한번 살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갈 건가라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대공황 당시와 블랙먼데이 당시의 이유를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블랙먼데이 이후에는 급락을 하고, 물론 장기 추세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지만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하락하는 현상이 전개됐었는데, 블랙먼데이 이후 당시 미증시 상황을 보면 급락한 이후에 장기 추세선상에서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후에 강세장이 연출됐죠. 이때 당시 우리 한국 증시는 아마 역대 가장 화랑 장세가 전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닷컴버블 당시와도 한번 최근 시장과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닷컴버블 당시에는 이때 당시의 시장 상황이었는데, 미국 증시는 이 롱턴 캐피탈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전고점을 가볍게 벗겨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하면서 한국 증시는 그때 당시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했다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 한국 증시의 경우는 계속 지난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락한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근데 막 몇 가지 상황에 있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98년, 99년과 같은 상황과 매우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아직까지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주된 근거로는 신고가를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이 이미 초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다우 시장을 보면은 다우도 전고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98년, 99년과 같은 닷컴버블과 같은 초화랑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일단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유동성 장세를 견인하는 파워, 힘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에 연준의 자산은 GDP 대비 겨우 20%를 조금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들의 자산은 연준의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GDP 대비 40%를 넘어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0% 근접하고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한꺼번에 풀렸고요. 이러한 현상은 한국, 그다음에 ECB, 중국, 일본, 전 세계 국가가 돈을 한꺼번에 다 풀고 있어서 이때 당시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공황 당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돈이 풀었다라는 것이 지금 유동성 장세를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당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렸는데, 불과 몇 주 사이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QE1이나 QE2나 QE3를 보면은 돈이 풀리는 기간이 여기는 80주가 걸렸고, QE2의 경우에는 30주 훨씬 넘었었어요. QE3 같은 경우는 110주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소요된 반면에 지금 돈 풀린 거는 몇 주 사이에 대규모 자금이 풀렸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이는 캐시 이스 트래시, 캐시가 거의 휴재주가 같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하죠. 캐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큰 힘은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상상을 불허할 만큼 과거의 기준에 있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를 견인하는 파워 두 개는 뭐냐면 GDP 갭 메우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머징 시장은 1, 4분기에 GDP 갭 메우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선진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봉쇄 정책을 이제 막 풀기 시작하고 있어서 경제가 정상화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도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되고 있고 이미 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 메우기가 진행되는 시점, 즉 98년, 99년 내지는 2008년 이런 어떤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 갭 메우기 국면에서의 주식시장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연출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유동성 장세를 견인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갭 메꾸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매크로 환경 변화를 시작을 의미하는 고용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컴백하고 있는 일자리를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컴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4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14%를 훨씬 넘어섰었는데 5월에는 13%로 내려왔고요. 어떤 이들은 뭐 20%도 예상을 했었지만 그런 것은 과도한 우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갭매우기의 시작이 일단 유동성 장세를 견인하게 되고 3, 4분기와 4, 4분기에 대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 자체가 유동성 장세를 끌고 있다.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를 견인하는 파워 셋. 이거는 이머징 시장에 해당되는 것인데 달러가 약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상당 부분 선진국 시장, 디벨로핑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다고 하고 최근까지도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 달러 강세가 약세로 계속 반전되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머징 시장으로의 자금이 유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러 가치의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하락 추세로 돌아갔고 만약에 이 국면에서 190달러 이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동안 달러 약세 지속에 따라서 이머징 통화의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환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가도 비교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은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7월까지 감산을 합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 장세의 여지는 좀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 이제 우리 증시 측면에서 보면은요, 유동성 장세를 견인하는 네 번째 요인은 수급 개선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지난 2008년 9년도에 보더라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컴백이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었지만 그런데 최근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계속 팔았죠. 그리고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팔고 있는 매물이 많이 약화된 상황인데 물론 기관은 최근에 사고 있는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의 누적 매매를 보면은 지금 현재 22, 3조를 팔았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는 또 22, 3조를 샀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진도 있고 채권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캐피탈 게인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샀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에서
기대 수익이 낮다고 하면은 다시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으로 환류할 가능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또 환차익을 노리면서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의 컴백이 가능할 거고요.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 추세론적으로 보면 이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에 대해서 이미 돌파했고 일부요. 이 선도 이미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한 차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유동성 장세의 여지는 유효하고 유지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미 이제 외국인들은 사고 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강세 연출에 대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아직은 외국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막 사기 시작했다는 거고 기관은 아직도 도대체 언제 살지 깜깜무소식인 상황이지만 일단은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근데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이제 주봉상의 어떤 흐름인데요. 2017년도에 보면은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상황이 보면은 이 저항선을 돌파한 순간에 가장 큰 강세장을 유지했었죠. 그러면서 주로 끌어간 건 외국인의 입장이었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긴 오랜 동안의 어떤 추세를 확실히 돌아섰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추가적으로 강세가 보이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때보다도 수급이 아직 개선되기지는 뚜렷하게 모습이 안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매수세에 가담하고 기관도 계속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900에서 1000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장세에 대한 유동성 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언제 끝날지 미리 예단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유동성 장세가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지수의 장중 지수 일교차가 심화되는 타이밍이 일단은 경계의 시그널을 한 차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는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도 움직이겠죠. 근데 이러한 어떤 흐름을 유지하면서 상승세가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승폭이 플러스 4%였다가 마이너스 4%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중 지수 일교차가 8% 정도 나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다시 올 때만큼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장대의 어떤 운봉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바닥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매크로 환경은 이제 막 돌아서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3, 4분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시점에서부터는 좀 시장이 멈칫거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락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블랙 먼데이 당시 이후의 상황보다 더 강하고 닷컴 버블 시장의 흐름과 맞먹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시장은 그 이상의 큰 장이 올 수 있다는 걸 시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 4분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주가의 급락을 상당 부분 하방 경직성을 띠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달러 약세가 계속되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과 또 이게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도 언제까지는 매도세로 일관하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상승한 시세를 전혀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기관 스스로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시장에 진입하는데 아마도 강세를 계속하는 국면에서는 소극적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유동성 자산세에서 눌림목의 과정이 나올 때 이때쯤에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급락이라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것보다는 적절한 레벨에서의 기간 조정 형태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에 관점을 초점을 두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의 시세 따먹기를 동참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되 장중 지수 일교차가 심화되는 타이밍에서는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일단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눌림목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세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